고물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덜 먹어야죠. 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허리띠를 이런 얘기 할 때는 미리 좀 허리띠를- 힌트 주시고 제가 욕 먹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 맨다. 더는 쪽도 계실 거고 네. 저는 더 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네, 더 그렇습니다. 번다. 예, 그러기 제가-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 뭐 눈을 떠야 되는데 저희가 뭐 위즈덤 컬리지도 있고 지금 방금 그렇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트렌드 파악도 할 수 있고 네. 무료 시식 시식이 이어집니까? 못 먹으신 거 가서 알겠습니다. 참관객으로 네. 예, 가실 수 있다고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나 뭐 호텔 검색창에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덜 먹는다. 살 빠지시겠네요. 지금 계속 고물가니까. 지금 한 150g 빠졌을걸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드시게 하기 네. 위해서 시장 대응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채슬리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요? 채슬리가 네. 사실은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인데요. 영화 예. 어떤 영화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실화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비행기의 기장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기장이 네. 위기 상황 속에서 승객을 다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네. 살아남는 투자 자문사 운용사가 되자 그런 그런 취지로 의미가. 지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그렇죠.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승객 여러분, 예 기장, 그렇죠.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러 또 아침 일찍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자료 지금 쫙 올려주신 걸 보니까 뭐 심리, 수급,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좀 보는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 주식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핵심 지표, 이를테면은 수급이나 심리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뭐 이런 자료들 중에서 네.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몇 개 추려왔습니다. 네. 핵심 지표라 하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유심히 보는 지표가 뭘까요? 이게 뭐 한 가지로 그 증시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거 지표 자체를 연결하고 통합화해서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가지를 쳐 나가면서 네.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액션을 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심리지수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대표적으로 예. 거론되고 있는 지표잖아요. 이 지표에서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이게 CNN 비즈니스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수준이 27입니다. 그 레벨 자체로 보면은 0에서 100까지인데 네. 0이 가장 공포스러운 단계, 그리고 100이 가장 탐욕스러운 단계, 가장 이제 사람들이 흥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월 중순에 이 지표가 7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악했었는데요. 지금은 27을 기록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계는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참고로 지난 21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 이 지수가 77을 기록했습니다. 77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엑스트림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탐욕스러운 단계, 네.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컨트롤 시각으로 보면은 지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약간 역발상을 하고 해서 이제 매수할 매수 수 대응하고 있는. 가장 좋을 때 흥분했을 때 좀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즉 저희가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좀 트래킹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네. 시장의 심리가 오히려 너무나 과열됐을 때는 그렇죠. 조금 차분하게 시장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나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수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뭐 나오죠. 외국인 기관 예, 몇 그렇죠. 거래 샀는지 얼마 샀는지 보는데 미국은 수급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수급 주체에 따라서 순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지 않기 그쵸.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일하게 보는 지표로는 마진드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신용 잔고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기관이 그 FINRA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매달 그 신용 잔고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대체로 증시가 화랑일 때는 신용 잔고가 높아지고 증시가 좀 약세로 갈 네. 때는 신용 물량도 털리면서 잔고가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그 최근에 그 공포스러웠던 20년 3월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신용 잔고가 479빌리언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정도였었고요. 네. 가장 좋았던 작년 말경에 신용 잔고가 936빌리언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네. 내려와서 773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가끔 보면은 미국 시장 중에서도 이제 그 종가로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이 눈에 좀 많이 띄는데 네. 요즘 기계적인 매도 이외에 이런 신용 잔고가 좀 청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뭐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한 44.7트릴리언 달러 정도인데 요 정도 신용 잔고는 1.7% 정도인데 과거 뭐 비율로 보면은 아주 과도하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규모상으로는 지금 900조 정도니까 계속 이 부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급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자세하게 나오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국내는 뭐 증권사마다 나오니까. 그렇죠. 다 자세하게 네, 나오는데 어쨌든 네. 미국에서는 이런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성모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한국은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거 보시면서? 그런데 채널 체크를 해보면은 요즘은 증권사들에서 너무 신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신용 잔고가 확 털리면서 증시가 무너지거나 증시가 무너지면서 신용 잔고가 털리는 그런 현상은 잘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그 국내 신용 잔고는 한 21조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 같이 막 그 고점에서 피크아웃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컨트롤이 더 잘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떠나서 누가 샀다. 큰 예. 주체가 샀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보유하신 분들은. 예.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당장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 자체가 네. 뭐 작은 종목들에는 영향이 크겠지만 큰 종목에는. 큰 종목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뭐 단기적인 뭐 영향이 있을진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을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금리 관련된 지표를 좀 보면서 시장 상황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수준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금리 레벨 자체가 그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년 수준도 뭐 팬데믹 이후 수준으로 보면은 좀 수준 자체가 좀 레벨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 금리 위주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국채부터 해서 조금 덜 안전한 회사채 그리고 가장 그 위험한 투기증금 채권의 금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레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1.5%가 작년 말이었는데요. 지금 2.93%. 어제 또 올라서 한 3% 수준까지. 그래서 1%대에서 3%대. 그리고 무디스의 BAA 등급이라고 하면은 AA보다 조금 그 등급이 낮은 회사채인데 그게 작년 말에는 3.3%였는데 지금은 5%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반드 그래서 투기등급 채권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작년 말에 4.3%였는데 지금 7%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 금리 레벨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그 전통적인 자산 채권하고 주식 간의 어떤 상대적 매력도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는 시기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금리가 낮았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 회사채 금리 뭐 좀 위험한 거 5%, 더 위험한 건 7%이 정도면 이제 회사 채권 같은 경우 부도만 안 나면은 안정적으로 픽스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주식 아주 가장 좀 리스키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보다 좀 덜 리스키한 채권에 안정적으로만 5% 7% 이렇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갈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작년 말 대비해서는 주식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일부 좀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라는 숫자가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정말 높은 수익률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S&P 500 뭐 10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도 그 평균을 따져봤을 때는 7% 정도면 저 같으면은 채권 투자를 할 텐데. 부도가 안 나면 네, 그렇죠. 예. 단 그거 네. 비추죠. 근데 올해 말이죠. 예. 올해는 우리 성문님께서 보셨겠지만 주식도 어렵고 채권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채권 시장 자체가? 이를테면은 그 평가 그 채권이 이제 금리랑 가격이 예, 반대로 반대니까. 움직이니까 낮은 금리에서 즉 가격이 비쌀 때 사놨을 때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지면서 평가손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를테면 뭐 그 만기가 정해진 만기가 매칭된 뭐 3년 만기 수익률이 뭐 한 3%다. 그러면 3년 갖고 가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트레이딩 하지 않고 만기 보유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사실은 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네. 금리 적지 얘기로 않죠. 네.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금리의 레벨 자체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사실 정책 금리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정책 금리의 그 경로 자체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채 금리 수준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 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팩터인 경기와 물가를 볼 때 경기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인 약간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본다면 저희는 PMI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얼마 전에도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그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PMI는 그보다 빨리 2021년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경기 전체를 이 PMI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PMI 정도 그 설명력이 높은 PMI로 본다면은 약간 미국 경기가 성장성이 뭐 완전히 뭐 둔화돼서 천체로 간다기보다도 성장률 자체는 좀 향후 둔화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자체도 물론 앞에 그 장우석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CPI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고점 대비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CPI에서도 관찰되고 있고 PC로도 관찰되고 있거든요. 물론 유가가 물가에 그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면은 유가도 좀 일부 소폭 하락을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관찰은 해봐야겠지만 경기 및 물가를 고려할 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의 전망, 추정치와 지금 주가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요즘에는 또 실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뭐 이렇게 비용 줄이려고 그러고 고용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실적 추정치도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나요?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연초 이후만 보면은 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실적 추정치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초 이후 S&P 500은 한 14% 정도
빠졌고요. S&P 500의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7%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이런 유통기업들의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향후에 그 하향 조정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네. S&P 500 중에서 그런 그 일부 섹터나 일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실적 추정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 많이 보는데 이걸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라고 보면은 향후 1년간 S&P 500의 이 실적 추정치는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장이 막 무너지고 하는 거가 예.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좋은데 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 어떤 게 악재로 좀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리 레벨에 대한 금리. 상승 그리고 다들 얘기하는 인플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금이나 심리 같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너무 낮은 이제 저금리나 그렇죠. 저물가 이런 구간들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에서 그 적응되는 어떤 그 성장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금리 레벨로 봤을 때 과거 2년에 나타났던 그 이전에 나타났던 미국 증시의 상승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구간들이 좀 잘 지나게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잘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숫자를 많이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 중에서 멀티플 이야기도 종종 하시는데 그렇죠. 시장이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뭔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가요? 지금 보면은 그 S&P 500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17.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2배, 21배 요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편이고요. 네. 요 멀티플 조정이 사실 실적 하락을 동반한 조정이라기보다도 가격이 많이 빠져서 멀티플이 많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그 실적 추정치를 저희가 신뢰를 한다면 요 멀티플 조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의 할인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의 어떤 극단적인 상승 자체가 조금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향후에는 요 구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나게 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되는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 수급,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멀티플 다양하게 시장에 대한 정말 짧은 시간에 쭉 판단을 해봤어요. 이제 채슬리 예. 기장이 된 입장에서 예.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불시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목적지까지 난기류를 뚫고서 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앞으로 좀 상승 쪽으로 다시금 우리가 방향성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S&P 500 그러니까 경기하고 그 주가를 동일시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경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가 주가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S&P 500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미국의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알짜 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그라운드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잘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통합한 것들이 그 실적 추정치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5% 정도의 그 상승률은 향후 1년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 추정치가 변하면서 항상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지금 결정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그 핵심 지표들을 어느 정도 트래킹하고 가면은 그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다 뭐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 S&P 500이 한 1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15% 실적 증가율로 봤을 때는 어. 회복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 지금 상황으로만 그렇게 네. 보는데요. 이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운용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 끊임없이 하나의 네. 루틴으로 자신이 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와 약속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봤을 때는 15%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 뭐 한 달 뒤 또 3주 뒤에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 성모님께서 꾸준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뭐가 변화가 됐는지 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뭐 더 올라갔다, 혹은 예.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 이런 거를 짚어주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항상 이제 네. 플랜드 C의 과정으로 그 계속적으로 트래킹 해나가고 네.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그 일반 투자자분들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향후 1년 실적 증가율 15%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고요. 또 네.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무님 모셔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